안녕하십니까. 김영편입에서 편입영어 맡고 있는 정병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편입영어 상반기 학습 전략이에요. 맨 처음에 제 수업을 시작할 때 꼭 한번 들어봐야 되는 종류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제일 먼저 들어야 되고요.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이 영상은 10분 정도 갈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각각의 영역인 어휘, 문법, 논리, 독해에 대해서 각각 10분짜리로 영역별 학습 방법이라고 있어요. 영역별 학습 방법, 그 영상을 또 봐야 됩니다. 일단 제일 첫 영상인 이거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스타팅 패키지라고 해서 게시판에 이렇게 공지사항에 적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쭉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영상 듣고 나머지 딸리는 내부 하부 영상 10분짜리 4개 듣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자, 제가 그러면 이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10분 동안 3가지입니다. 3가지. 이게 이론적으로 딱딱 맞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논리적으로. 첫째, 편입 영어가 어떻게 나오는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공부할 게 나오지 않습니까? 편입 영어는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입 영어가 이렇게 나온다고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건가를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건 제가 연강커리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죠. 예, 이게 연강커리 영상 같은 거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수가 어떠냐, 그리고 우리의 대처 방법은 어떠냐라고 연강커리 제 교재 위주로 설명할 겁니다. 세 번째, 결과물. 그래서 작년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 2023학년도에 이전까지의 어떤 합격자가 나왔고 우리가 시험에서는 어떤 교재에서 어떻게 문제가 그대로 나왔냐, 이런 결과물들, 합격자와 그리고 적중 100% 이야기, 그렇게 3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요, 앞부분을 잘 들어봐야 돼요.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여기 연강커리가 거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연강커리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결과 연강커리에서 우리 교재에서 어떤 문제가 100% 똑같이 나왔냐, 그리고 어떻게 합격했냐, 그런 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갑시다. 편입영어 상반기 학습 전략, 포인트가 상반기예요. 저희는 이거 하반기 때는 다시 또 찍을 겁니다. 그때 또 다시 보세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민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인이 됩시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영어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영어 시험과 그러니까 영어 공부와 영어 시험의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범위가 없어요. 제가 지금 영어로 밥벌어 먹고 산 지가 거의 한 40년인데 아직도 영어는 한계가 없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어 시험은 범위가 있어요. 영어 시험에 어떻게 범위가 있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100% 지문까지도 똑같은 걸 맞추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영어 시험은 범위가 있다. 그러니까 영어 시험을 준비한다는 마인드로 공부하자를 잘 생각하세요. 그런데 한 번 더 가야 돼요. 편입 영어 시험이 포인트예요. 영어 시험의 범위도 있지만 편입 영어 시험의 범위는 더 좁다 이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상반기 편입 시험 공부. 한 번 더 가서 영어 편입 시험 공부가 아니고 상반기에 편입 영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포인트다. 상반기 때 어떻게 할 거냐에 포인트를 두세요. 자, 먼저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알려둡시다.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처해야지라는 걸 연간 커리큘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월 달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쫙쫙쫙 설명하는 느낌입니다. 좀 늦게 시작하더라도 그 순서대로 그대로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르쳤더니 그 교재에서 똑같이 지문까지 똑같이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똑같이 나오네? 그리고 결과물 중에 또 두 번째 결과물은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격했네? 서강대 몇 명 갖고, 이화여대 몇 명 갖고, 가천대 몇 명 갖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가보겠습니다. 먼저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편입 영어 시험의 영역별 출제 비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휘가 이만큼, 문법이 이만큼, 논리가 이만큼. 논리라고 하는 것은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능에서. 그 다음 단문 독해, 장문 독해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색깔이 뒷부분에 노란색으로 갈수록 많지요. 얘들이 거의 70%, 80% 됩니다. 80%까지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 개가. 그럼 논리랑 단문 독해, 장문 독해 열심히 하면 되느냐?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근본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기본이. 근본론의 이야기. 그래서 어휘랑 문법이 비중은 작지만 잘 준비해둬야 되는 게 특히나 상반기 때는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 출제 비중은 이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상반기에 학습해야 될 비중은 이렇습니다. 어휘랑 문법이 세요.
그래서 학생들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 논리가 있고 장문독해, 단문독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리 부분에 주목을 해주세요. 아까는 얘가 그냥 독해랑 연결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부터 이 논리는 앞에 구문과 어휘라고 해서 여기 있는 어휘를 반복하는 거예요. 활용해 먹고. 그리고 문법 중에서도 시험 문제, 문법 문제로 나오는 단편적인 문법도 있지만 독해용 문법을 뭐라 그러죠? 구문. 구문적인 이야기. 왜 여러분 고등학교 때 구문 많이 했잖아. 신텍스도 하고 천일문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 그런 걸 여기서 간략하게 핵심을 딱딱 활용해 먹을 수 있게끔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논리의 역할이 요 둘을 연결해 주는 것. 근본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응용적인 부분의 활용도 면에서의 이야기 가운데를 딱 잡아주는 축이죠. 상반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설명할게요. 전체 그림은 뭐다? 시험은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근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요 앞부분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할 거다.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단순하게 외워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것도 상반기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 앞에 이야기들은 암기가 필히 수반되니까요.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상세하게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상반기 영역별 학습 방법입니다. 물론 저는 요 영역별, 어휘, 문법, 논리, 독해 요 네 가지를 상세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요 강의가 요 10분짜리 영상이 끝나고 나면 개별 영역별 학습 가이드라고 있어요. 이름 어떻게 하든. 거기에서 어휘편, 문법편, 논리편, 독해편 이렇게 4개가 있다고. 그때 설명을 따로 하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초점을 둬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휘, 논리, 어휘 중심으로 외워라. 학생아, 어휘를 외우라고 하니까 사전을 이따만큼 사가지고 이걸 A부터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제 옛날에 제 아버지 시대 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거 어휘를,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절에 가가지고 사전 큰 걸 하나 사서 그 사전을 또 콘 사이즈라 그러더라고요. 하나 사가지고 한 페이지를 외우면 이거 찢어가지고 달달달해서 먹었다. 되게 웃긴 이야기지만 상징적인 이야기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할 거면 그 정도의 의지고 그 정도의 노력이면 그 영어 공부하지 말고 행정고시 공부하고 사법고시 공부하고 그런 거 하세요. 영어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어휘는 필요한 것부터 고양이가 가르렁거리다라는 뜻 알아요? 아니면 척추 3번뼈 단어 알아요? 그런 거 알면 안 돼요. 먼저 논리적인 중심되는 어휘부터 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뜨겁다, 차갑다, 정직하다, 거짓말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 중심의 단어들을 대꾸로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가르렁거리다 이런 단어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척추 4번뼈 뜻이 뭔지 알라고 하지 마세요. 기출문제래. 웃기지 마라. 독해 중에서 일부분으로 나온 거지 그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게끔 나온 거다. 그러니까 논리 중심의 어휘를 외우면 됩니다. 그럼 논리 중심의 어휘가 뭐냐? 그 시킨 대로 제가 내준 대로 하면 됩니다. 어휘가 끝났으니까 이제 문법은 어떻게 하냐? 문법은 두 종류예요. 딱 시험에 나오는 그 개념을 빡시게 단계간에 한번 쫙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잘 쓰는 율동이 있어요. 시험에도 안 나오는 사실은 문법의 바다는 깊고 넓어서 이만큼이에요. 영국에서는 이런 문법 쓰지만 똑같은 경우에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쓰고 호주에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엄청 다양해서 이만큼이에요. 그거 다 공부 못해요. 문법의 바다는 깊고 넓어요. 태평양이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공부하면 빠져 죽어. 1년 내내 문법을 한 번 이렇게 넓게 공부하면 빠져 죽어. 문법의 바다는 태평양이고 깊고 넓은 바다지만 문법 시험의 바다는 동네 수영장이야. 25m 레인짜리. 그래서 이걸 반복해야 돼. 이만큼 1년에 한 번 한다고 거듭거리지 마요. 못하니까. 이만큼을 10번 하세요. 12번 하세요. 그래서 우리 동네 수영장에는 25m 지점의 끄트머리에는 깨진 타일이 있어.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험과 공부, 학문의 세계는 넓지만 시험의 세계는 좁아요. 그걸 정확하게 여러 번 하는 게 회독을 많이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 단기간에 개념 정리를 하고요. 쫙. 그리고 이거를 독해에 써먹으셔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구문정리까지 하는 거, 이 2가지로 가면 됩니다. 제 율동, 이만큼 하지 말고 이만큼 하세요. 이만큼 한 번 하지 말고 이만큼 여러 번 하세요를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독해 논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의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문의 논리적 구조라는 것은 딱 2가지로 이야기될 건데 그건 세부적으로 가서 이야기하고 첫 번째 했던 말을 계속 해주냐 아니면 첫 번째 말을 엎어버리냐는 2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 2 개념으로 간다.
물리구조 파악하는 거. 상반기에는 주로 이 두 개를 되게 더 열심히 하겠죠. 이런 게 이제 세부적으로 하는 거였어요.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요렇게 나온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요렇게 대처할 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간 커리큘럼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1년에서 우리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쭉 갑니다만 혹시 3월 달부터 공부를 한 학생은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은 그냥 3월 달에 들어왔지만 이거부터 시작하면 돼요. 꼭 학생들은 보면 지가 좀 한다고 나는 그냥 저 앞에 있는 1월, 2월 안 하고 3월부터 하면 안 돼요 이러는데 아니야. 정상대로 하면 돼. 자, 여기요. 기초과정, 기본과정 이론이라고 했는데 심화이론이라고 했는데 이러면 그냥 그렇게 붙인 거고 사실은 1, 2월 달에 배우는 거를 3, 4월 달에 다른 문제로 조금 심도 있게 배우는 거고 5, 6월 달에 앞에서 배웠던 1, 2월 달 배웠던 이론을 다시 한번 다른 문제로 연습하는 겁니다. 시험은 뭐다? 범위는 좁다. 그리고 해독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초개념 정립을 하고 이 뒷부분에는 기본이론 정립, 심화이론 예습, 심화이론 같은 거 쭉쭉 보고 통합을 하는 건데 필요 없어요. 포인트는 뭐냐? 결국 하나의 범위 요만큼을 여기서 배웠던 걸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점점점 연습을 많이 시키면서 경험치를 쌓아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부적인 과목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어휘 101에서부터 201, 301, 401 이렇게 해요. 501, 502, 601 이렇게 어휘라는 것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놨습니다. 보통 상반기에 301까지 배우면 이과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만 어휘는 다다익선이라서 욕심되는 만큼 더 외우면 더 좋습니다. 501과 502가 나눠지는 건 하반기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501은 시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코노미스트나 신문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고요. 502는 학술적인 어휘들입니다. 네, 뭐 됐고 601은 제일 어려운 단어들인데 홍익대, 중앙대, 서강대학교를 준비하지 않으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과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음번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자구. 문법 101, 201, 301이 상반기 하고요. 그 다음 논리. 어휘는 숙제로 나갑니다. 어휘는 교재가 따로 없어요. 자료가 있어요. 저희 다루실에. 그 다음 여기 문법은 수업이 다 있습니다. 문법 101, 201, 301이 있고요. 그리고 논리 101, 201, 301. 그 다음 단독 101, 201, 301. 장독 101, 201, 301. 저 수업으로만 따지면 총 4, 3, 12. 12개의 수업이 상반기에 있습니다. 저희 수업은 20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한 챕터는 30분밖에 안 해요. 그래서 러닝타임이 10시간밖에 안 돼요. 문법만 제외하고. 문법 101만 제외하고. 제 수업에서 101 수업이 제일 지루하고 힘듭니다. 첫날에 101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101이 끝나고 나면 이제 201하고 301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장 깨기 형식으로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자, 됐다. 문법만 단기간에 하는 거고요. 이렇게 상반기 끝나고 나서 포인트가 있어요. 상반기가 끝나면 6월 31일 날이 되겠죠. 6월 31일 날 여러분이 심판의 날이 온 겁니다. 어떻게 하냐? 올해 1월 15일에 나왔던 외국어대학교 문제를 가지고 외국어대학교 문제가 문과니까 상관없어요. 외국어대학교 문제를 가지고 그놈이 60분 동안 50문항을 푸는 겁니다. 60분 동안 50문항을 푸는 거니까 걔를 60분이 아니라 120분, 2시간 동안 푸세요. 천천히 시간의 구애를 받지 말고. 그렇게 풀어봤을 때 1월부터 6월까지, 301까지, 101에서 301까지를 빡시게 공부를 해서 90% 이상 이해를 했다면, 암기를 했다면 그놈의 점수가 이과면 75점, 문과면 85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서성한 중경 외시 2를 갈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해야 됩니다. 101부터 301까지를 다시 복습하면서 이후 강좌를 나가야 됩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헬게이트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이과는 75점, 문과는 85점이 나오게끔 시간은 마음껏 준다. 시간의 타임의 어택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있는 걸 다 쏟아내보는 거죠. 그럴 때 85점, 75점이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학사인데요. 일반이 아니라 좀 여유 있는데요. 원래 그렇게 되면 5점씩 빼라고는 이야기합니다만 의미 없습니다. 하드 트레이닝 해야죠. 모래 주머니 하나 딱 찬 것처럼 준비를 해야 그 다음에 실전에서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바랍니다. 자, 상반기에 나의 관심도는 결국 심판의 날일 때 외국어 대학교 시험을 잘 봐야 된다.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이야기들인데요. 그건 간략하게 설명하고 말게요. 이론 적용, 실전 과정, 최종 점검. 이론 적용은 뭐냐면 7, 8월 달에는 101, 201, 301의 난이도를 그대로 써요. 그리고 그 놈을 막 섞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부 다 뭐다? 100% 기출 문제 맞습니다. 실제 기출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아니 101, 201, 301을 빡시게 했는데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되네? 되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시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외국어대학교 문제 풀듯이 시간을 마음껏 주세요. 대신에 정답률을 90%까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시간을 마음껏 줬을 때 90%가 돼야 시간 관리하는 공부를 해야죠. 자기가 합격 점수도 안 놓은 상태에서 시간 줄이는 공부만 하면 이게 뭔 꼴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구애를 받지 말고 자기 점수가 90점 이상, 80점 이상 문과 이과 나오게끔 공부하는 게 바로 7, 8월 달의 이야기고요. 자, 9월부터 12월까지가 제일 힘듭니다. 이게 뭐냐? 이제부터 시간 조절, 실전 연습입니다. 한 달에 12번 수업을 하면 여러분이 D시리즈라고 하는 걸 배워요. 소위 말해서 D시리즈. 앞에는 401이었고요. D시리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D170, 40, 10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한 달에 12번 수업하면서 여기 오시면 예를 들어서 10시 수업이면 9시까지 입시 완료. 그래서 1시간 동안 시험을 봅니다. OMR 카드 나눠주고요. 똑같이. 그래서 OMR 카드로 성적 다 받아가지고 성적을 컴퓨터로 처리해서 본인 성적이 시험 치고 나면 OMR 카드 받고 나면 바로 나갑니다. 그럼 그 성적표를 보면서 네가 몇 등인지를 보면서 몇 프로인지를 보면서 3시간 동안 해설 강의를 쫙쫙쫙 하면서 끝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정답률을 고려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는 더 깊게 설명하고 이런 식입니다. 타임어택 실전에 맞게끔 총 그래서 저랑 50번 수업을 합니다. 12 곱하기 4달이니까 48이죠. 두 개 더 해서 50번 합니다. 그 성적들을 짝짝짝 모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원서 쓸 때 활용합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 반에서 통합 성적을 해봤어. 해도 네가 5%야 5%. 와 잘했네. 근데 네가 지금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쓰겠다 그래. 그럼 나는 써라 말아라고 이야기 안 해요. 일반 중에서 5%인데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쓰는 학생들 다른 애들이 점수를 보여줍니다. 보니까 다들 2% 애들이 썼네. 10% 애들도 하나 썼지만 2% 애들이 쓴 게 많아. 오늘 4명 뽑는다 그러는데 그래도 네가 쓸래? 그렇게 팩트만 줍니다. 그러면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자기가 앞에 4명이 지보다 더 잘한 애가 쓰긴 썼지만 나는 원래 서강대학교는 좀 잘 맞다. 그럼 쓰는 거예요. 그런 식의 객관적 판단의 근거, 자기 객관의 근거를 드는 게 바로 이 4달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들은 기출분석이에요. 경찰대를 포함해서 기출분석 톱 10, 서성한 중의경 아마도 지금 보자 국민대학교까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대학교까지 있을 거예요. 숙명여대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커리큘럼입니다. 자, 집중이 좀 떨어지네. 학생아 잘 들어봐. 내가 뭐 한다 그랬지?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오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커리큘럼 2개. 그 다음 3번째 결과물, 원인과 결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게 나온 거예요. 시험이 똑같이 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지문이요. 문제가, 단어가 똑같이 나온 거 100%고. 나는 절대로 일부가 똑같이 나왔다. 주제가 똑같이 나왔다. 이런 거 똑같이 나온 거 아닙니다. 무조건 똑같이 글자가 나온 것만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결과물의 적중 사례와 그리고 합격생이 어떤 사람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끝냅시다. 자, 적중 사례가 실제로 2023학년도까지죠. 한번 해볼게요. 이전 연도 거는 홈페이지에 다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갖고 왔어요. 글자가 잘 안 보이겠지만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으니까 잘 보세요. 글자가 똑같아요. 네, 똑같은 내용만 했습니다. 100% 동일. 한양대 성균관대 2019년부터 쭉쭉쭉 홍익대, 건국대 똑같이 나왔어요. 네, 똑같이. 그 다음 서강대 2020년 성균관대 그리고 건국대 쭉쭉 나왔어요. 서강대. 야, 세월이 느껴진다. 그죠? 나 옛날에 되게 파릇파릇했는데 넥타이도 하고. 그 다음 여기요. 마스크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인 거 그죠? 똑같아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교재 안에서. 왜냐면 저랑 뺏기는 게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올해 거 2023학년도는 아직까지 문제가 수급이 안 됐어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2월달이니까 1월 말이니까 수급이 안 됐어요. 대신에 학생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줬네요. 이 개인정보 때문에 좀 가렸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가천대학교 시험에서 마지막 정규 수업을 부득이하게 가천대 마지막 본문이 크리스마스 캐롤 지문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게 이게 301 장문독해 지문이거든요. 내가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이건 미리 본 놈이 무조건 이겨요. 가천대학교 학교 무시하지 마라. 의대도 있다. 간호대도 있고. 똑같이 나온다는 게 그런 거예요. 동국대학교 뭐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건국대학교 기침 D시리즈 지문 그대로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이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경희대 시험 나왔는데 독해에서 올해 거 D시리즈에 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아리까리했다는 말은 그렇게 된 거고 똑같이 나왔다 하잖아. 건국대, 경희대도요. 그 다음 또 있어요. 단국대에서 침팬치 인간 비교하는 게 똑같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단국대도요. 이거 올해 겁니다. 지문이 똑같이 나온다잖아요. 영어 시험은 범위가 있다. 영어 공부는 범위가 없지만 영어 시험은 범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 좀 빨리 할게요. 2021학년도, 22학년도 합격자 명단들은 쭉 이렇습니다. 서성한, 중외, 이경 쭉 해서 단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중경 외 이 야들은 문과만 짓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홈페이지 다 있어요, 자료. 이과는 영시험 안 보니까 내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과만, 문과만 잡았습니다. 서성한은 26, 25, 24 이거요. 요 중앙대는 49, 경희대 35, 36, 외대 35, 이대 17 뭐 이런 식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연락 온 학생만 짓겠습니다. 거의 인강 학생들 연락이 잘 안 와갖고. 그래서 현강 학생들 위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됐고요. 여기 보세요. 이게 작년 거 2023년도 2022년도요. 합격이 서성한 합쳐가지고 92명, 중경외신 합쳐서 132명, 국숭세단, 건동홍수건 150명, 국sun세단 120명, 160, 나머지 주요 대학 169명.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합격자는 많이 늡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나는 잘 가르칠 자신 있는데 여러분이 합격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꼭 그 안 명단에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멘트하고 끝낼게요. 잘 들으세요. 시험의 바다는 깊고 넓어요. 아니야. 영어의 바다는, 영어 공부의 바다는 깊고 넓어요. 그러나 시험의 바다는 동네 수영장이라서 짧아요. 시험을 한다는 것은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독을 많이 한 놈이 무조건 이깁니다. 고인물이 돼야 됩니다. 이 바닥에서. 빨리 시작하고 여러 번 하는 놈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꼭 약속드릴 게 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벨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보통 야 노벨은 정병은 어렵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학생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잘 들어봐. 노베이스 즉 기초가 없는 학생들 이건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뭔가 집안이 안 좋거나 뭔가 선생님이 잘못 만났거나 공부를 안 한 거일 뿐이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돼요. 네가 노베이스라고 하면 지능지수가 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안 했을 뿐이다라는 마인드로 가져가야 돼. 내가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성적이 좀 안 나왔다 해서 나의 정체성을 난 공부 못하는 놈 이렇게 하면 안 돼. 난 노베니까 이 수업 들으면 안 돼. 그럼 영원히 너는 노베야. 왜냐하면 니한테는 항상 쉬운 수업만 가르칠 거니까. 네 기분 좋게 하라고. 근데 시험장에 가면 그렇지 않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려운 문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어렵진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봐야 돼. 처음에는 이 문제를 푸는 게 30분이 걸렸지만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1분씩 줄여가지고 지금은 3분이 걸리네. 이게 노베의 방식이지. 난 어려운 거, 시험 나온 거는 지금 준비가 안 됐어. 지금은 중학교 과정을 해야지. 그럼 엄마 뱃속까지 다시 들어가야지. 노베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 거일 뿐이야.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면 되는 거야. 그런 마인드로. 네가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할 때까지 네가 이상한 질문을 해도 내가 그 자리에서 계속 너를 지켜보면서 도와줄 거야. 그게 강사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포기 안 하면 저도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존버하기 바랍니다. 노베가 아닙니다. 노베라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 거일 뿐입니다. 이제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잘 버티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화이팅!